로딩 중. 구독, 좋아요, 후원. 좋습니다. 녹한다의 별 볼 일 없는 오프닝 화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09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이네. 이제 509라고 써놨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안 맞네요. 자, 해놓고. 오늘 509편에서는 로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의 로라 시즌2의 4편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녹한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라 모듈은 시즌1에서는 SX1276이라는 모듈 썼었고, 오늘은 이름이 좀 깁니다. E220 900T30D 요거 요런 이름을 가진 로라 모듈이고, 두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검색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하시면, 이번 시리즈의 1편을 보시면 이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과거에 녹한다가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한 채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요 서버 모터와 뭐 릴레이, DC 모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런 것들은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작동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때 요 놈을 마스터로 세팅을 할 겁니다. 개념상 마스터, 그리고 얘는 슬레이브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슬레이브 쪽에 모터나 뭐 릴레이 이런 것들을 달 거예요. 모터나 릴레이, LED, 처음에는 LED로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마스터에는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뭐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가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가변 저항 같은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버튼 정도로 한번 해둬보죠. 그럼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뭐 모터가 작동이 된다, 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 모터가 돌아간다, LED가 켜진다 꺼진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작업 내용의 가장 중점은 양방향 통신으로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내린 오더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냐 말았냐를 마스터가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가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라 통신 자체가 장거리 통신이잖아요. 개념상 장거리 통신이니까 내가 컨트롤러고 저쪽에 내가 마스터고 저쪽에 슬레이브가 있다면, 장거리 통신인데 슬레이브가 과연 눈에 보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 버튼을 딱 눌렀는데 작동이 잘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걸 확인을 하려고 가서 본다면 거기 가서 그냥 제어를 하면 되지,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제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버튼 눌렀을 때 명령이 이쪽으로 갔다가 슬레이브가 제대로 어떻게 뭐 작동을 했는지 맞는지 여부를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스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개념으로 할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방식, 2번 이거는 뭐 무슨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그냥 일반적인 방식.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방식은 RS485라든지 주로 RS485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기본 자체가 침묵입니다. 기본 원칙 자체가 침묵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통신 라인을 모든 디바이스들이 쉐어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통신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통신망 자체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가 마스터가 특정한 슬레이브를 지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쏴주면 모든 슬레이브한테 메시지가 다 전파가 되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슬레이브만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게 리퀘스트 리스폰스입니다. 그럼 로라에서도 이 개념을 적용을 할 수는 있겠죠. 마스터가 이 슬레이브를 콕 집어가지고 작동해라 라는 오더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스터는 슬레이브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렸다가 슬레이브가 응답이 오면 그 다음 후속 작업을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1번 방식은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후속 절차를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슬레이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거를 담보를 하고 다음 어떤 루틴을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볼 거고, 얘는 그거랑 관련 없습니다. 역할 두 개를 분리를 할 건데요.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오다를 보내주는 쪽은 그냥 오다를 보내주는 쪽이고, 슬레이브, 어차피 로라가 양방향 통신이 지금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슬레이브가 마스터한테 응답하는 부분은 응답하는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같이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각각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덥네요. 또 오늘도 밖은 시원한데 왜 안은 이렇게 덥습니까? 경민님 오늘 일바로 와주셨네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3바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강민님도 반갑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이 로라를 다룰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우리가 셋업해 놓은 보드 두 개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한 녹한다의 기본 예제가 이미 딱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506-1번 예제입니다. 506-1번 예제를 녹한다가 연결해 놓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각각의 코드에 잡아놓고, 자, 얘는 아이디를 0001로 지정을 할 겁니다. 아이디가 일단 달라야 되겠다. 그죠? 얘는 000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제가 튜토리얼 편에 연결해 놨던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특이사항 없고,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CHH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왼쪽에 있는 코드를 마스터 코드로 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슬레이브로 쓸 건데요.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뭔가 보내가지고 슬레이브가 수신을 하는지 두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픽스드 트랜스미션 모드일 때는 기억을 해야 되죠. 항상 3바이트 주소 데이터가 먼저 전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여기다 만들면 되죠. 바이트 헤더라고 표현을 하죠. 0x00, 0x02, 0x47.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주소의 상위 바이트, 하위 바이트, 채널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로라.라이트 헤더 3바이트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녹한다입니다. 요 말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픽스드 트랜스미션에서 받았을 때 자기 주소에 해당이 됐으니까 일단 받기는 받는데 주소 정보는 실제 받는 데이터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데이터는 요게 될 거니까 프린트 ln으로 보내면 보내는 문자열 뒤에 역/n이라는 특수한 제어 문자가 붙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 수신부 구현하겠습니다. if lora.available 로라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스트링 데이터를 읽어드리겠다. lora.read string until 종료 문자 역/n이다. 이제 딱딱 법칙이라는 게 조금씩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코드 이제 잡아 넣어가지고 슬레이브 쪽에 요 메시지 녹한다입니다 라는 게 수신이 돼야 오늘 예제를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 매사에 뭔가 만드시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되는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잘 됐다 해도 오늘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마스터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슬레이브의 코드를 딱 잡아놓고, 이제 마스터에는 전원만 딱 공급해주면 되겠죠. 자, 슬레이브 쪽 시리얼 모니터를 열겠습니다. 딱 열어보시면, 자, 세팅된 정보가 이렇게 쫙 출력이 되면서 이제 수신 대기 상태에 돌입을 하겠죠. 이때 이제 마스터가 딱 켜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에 녹한다, 딜레이를 안 줬구나. 어제와 똑같은 실수를 오늘 또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전송하는 데이터가 너무 빠르다, 그죠? 딜레이. 한 2초 정도 딜레이를 걸어줘야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죠. 어제도 요 장면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 씁쓸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하다니.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슬레이브 쪽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면 설정 정보가 따르륵 나올 거고, 요때 마스터를 딱 켜주면 잠시 후에 녹한다 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딱딱딱딱 로라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버전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어하는 도구 다 뭐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번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녹한다 라고 전송하면 슬레이브는 마스터에게 forever 라고 응답한다.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녹한다 라고 딱 보내주는 그 타이밍에 슬레이브가 forever 라고 일단 응답을 해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마스터는 슬레이브가 응답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 차근차근 나아갈 거예요. 차근차근. 그럼 이 개념대로 하자면 마스터가 2초마다 한 번씩 어떤 이 데이터를 보내주게 될 건데, 그때 얘가 봤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 다음 그 받은 데이터가 뭔지는 일단 상관없습니다. 뭔지 구분은 짓지 않고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응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얘가 요렇게 보내주겠죠. 녹한다 라고 보내주면 얘도 헤더 3개 만들어서 받는 놈 주소가 0001이 되겠죠. 응답할 준비를 하고 forever 라고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스터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하는 것인데요. 방금 여기 적은 게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오다를 보내준 거고, 그 다음 리스폰스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리스폰스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마스터는 보내주고 저놈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while 루프가 들어갑니다. while 반복문이죠. while 문을 언제까지 돌리느냐. 로라가 available, 로라가 available 하다는 것은 수신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while 루프는 참이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while 루프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냐면 슬레이브가 응답할 때까지라는 형태의 while 루프를 걸어줄 겁니다. 그럼 이 while 루프는 로라가 available 하지 않을 동안 돌면 이 부분에서 코드가 잡혀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있다가 슬레이브가 응답을 딱 하게 되면 이 while 루프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겠죠. 자동으로 이 조건식에 의해서. while 루프는 이렇게 한 줄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슬레이브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신하는 겁니다. 스트링 데이터 이퀄 로라.read 스트링 until 마찬가지로 /n까지 읽어서 프린트 ln 응답 데이터
수신 데이터. 그러니까 마스터 화면에서 그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해 보면 forever라는 게 이렇게 딱딱딱딱 찍혀주면 슬레이브 쪽에서 응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저도 이거는 테스트 안 해본 거라서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로라 통신에 연결된 게 로라일 뿐이지 우리 개념상 블루투스 통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에서 되면 얘도 되는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 단계 한번 해보죠. serial.println request. 여기서 리퀘스트를 딱 때립니다. 그 다음 응답할 때까지 대기라고 이렇게 보죠. 그럼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마스터 쪽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이 다다다닥 열리면서 자, 송수신 모드로 전환하고 리퀘스트 데이터 이미 전송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슬레이브가 응답할 때까지 대기를 하는데 이 while 루프가 슬레이브가 응답을 해야 그 종료가 되는 while 루프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데이터는 전송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요 타이밍에 슬레이브가 켜진다면 슬레이브 입장에서는 자기는 방금 켜졌잖아요. 마스터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슬레이브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둘 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마스터는 이미 보내줬고 응답을 기다리고 슬레이브는 받은 게 없는데 저놈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이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1번 예제는 두 개 다 동시에 켜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슬레이브하고 마스터하고 동시에 최소한 슬레이브보다는 마스터가 더 뒤에 켜져야 이 예제는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재부팅 해볼게요. 지금 시리얼 모니터는 마스터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삥뽕 삥뽕 되죠? 리퀘스트, 리스폰스 주고받고 되는데 이미 문제점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마스터가 먼저 켜져서 리퀘스트를 한 다음에 대기를 하는 상태라면 절대로 둘이 만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자, 일단 이게 1번 예제. 잘 되죠? 주고받고 양방향 통신으로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마스터 그리고 오늘 예제는 1대1 제어를 일단 목표로 합니다. 1대 N 통신으로 가면 코드가 또 바뀌어져 줘야 되니까 일단은 1대1인 걸로 그렇게 할게요. 주소 개념이 또 들어가야 돼서. 자, 그럼 이제 1번의 문제는 이미 발견했습니다. 2번 마스터가 슬레이브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무한하다. 2초 이상 응답이 없으면 강제로 넘어가 버리도록 하시오. 요런 형태로 만드는 게 타임아웃 처리라고 합니다. 타임아웃 처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while 루프가 슬레이브가 응답할 때까지라는 유일무이한 조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의 조건을 더 더하는 겁니다. 만약에 while 루프가 작동된 지 2초 이상 경과하면 멈춘다.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재밌겠죠? 자, 먼저 while 루프 들어가기 전에 아두이노 내부의 시간값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죠.
unsigned long t 밀리스 이렇게 씁니다. unsigned long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형이죠. long인데 4바이트짜리 정수형 변수인데 음의 부호가 없는 0에서부터 42억 정도의 값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저장 공간입니다. 자, t라는 변수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타임임의 t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밀리스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었죠. 이 밀리스 함수는 현재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아두이노 내부에 있는 시간값을 반환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while 루프 시작할 때의 시간이다. 맞죠? while 루프 딱 시작하기 할 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while 루프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if 만약에 while 루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밀리스라는 거는 now 현재 시간이 되는 겁니다. now 빼기 t가 while 루프 들어오기 전하고 현재 시간하고의 그 시간차가 2초 이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while 루프 시작한 다음에 2초가 지났다. 맞죠? 그러면 브레이크 하겠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타임 아웃. 진아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타임아웃이 됐을 때는 가지고 올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타임아웃 처리가 됐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골격을 만들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bool is time out, 기본은 타임아웃이 아니다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타임아웃에 단 한 번이라도 걸렸으면 true가 돼버리는 거죠.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다가 되는 거고, 요 타임아웃이 여기서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요 작업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문법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상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 코드를 마스터에다가 잡아 놓겠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약간 고난이도의 코드가 난무를 하고 있죠. 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슬레이브가 켜져 있거든요. 슬레이브가 켜져 있으니까 주고받고 잘 되죠. 이제 슬레이브 전원을 빼보겠습니다. 타임아웃, 리퀘스트 2초 기다리고 타임아웃 됐죠? 그러니까 슬레이브가 응답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2초 이상 지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턴에 내가 또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거고, 또 기다리다가 다음 데이터 보내줄 때 슬레이브가 갑자기 켜졌다면 다음 데이터를 보내줄 만한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타임아웃 처리가 되면.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게 되면 어쩌면 둘이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타임아웃. 이제 슬레이브가 다시 전원이 켜집니다. 딱 켜지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녹한다라고 보내주면 forever라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예제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은 만들어진 것 같죠? (509-2-1) 마스터.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코드 킵 해두고 다음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할 거냐면요, 원래부터 로라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터 입장에서 슬레이브가 응답한 결과에 따라서 뭔가 후속 보내준 작업 다음에 응답한 것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엄청나게 깐깐한 사람인 겁니다. 보내주고 네가 응답할 때까지 나 아무 작업도 안 할 거다. 그리고 주면 오케이 다음 작업하고, 요런 스타일일 때는 당근 방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주고 나서 다른 일 하다가 받고 나서 또 다른 일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또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3번 예제는 1, 2와 다르게 보낼 땐 보내고 받을 땐 받는 형식으로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에 했던 그냥 일반적인 양방향 통신인데요. 일단 한번 해보죠. 기본 예시를 만드시오. 뭐 간단하죠. 자, 그럼 마스터 쪽에 새로 싹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 샥 날리고 일단 내가 보내주고 싶은 데이터가 요거죠. 문제는 마스터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보내주면서 받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있던 이 딜레이 2000이라고 하는 거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요 딜레이라는 거는 아두이노의 모든 코드를 다 블록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언블록 딜레이 함수를 구현하셔야 돼요. 그 딜레이 블럭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도 정해진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위에 전역 변수로 이번에는 unsigned long t를 만들겠습니다. unsigned long t 0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요런 주옥 같은 문장을 하나 적는 겁니다. 이 딜레이 이제 날려버리고 if 밀리스 빼기 t가 2000, 이게 우리가 딜레이 시킬,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2초 이상 시간차가 벌어진다면 t에다가 밀리스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턴을 종료한다. 그럼 이 조건문은 이 메인 루프 안에서 2초마다 한 번씩 수행이 되는 조건문이 됩니다. 관용 구문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외우십시오. 그리고 요 안에 얘가 들어가면 되죠. 전송, 그러면 녹한다라는 키워드가 2초에 한 번마다 뿅뿅뿅뿅 전송이 될 겁니다. 요와 동시에 수신부도 여기 구현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송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수신부. 이미 이 과정은 앞에 예제에서 제가 구현을 한 바가 있죠. 그러나 그 데이터 흐름이 주고받고 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로라가 available 하면 되죠. 그럼 요때 스트링 데이터는 로라 read 스트링 until /n까지 읽어드리겠다 해서 응답 땡, 끝났죠? 그럼 슬레이브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맞다. 얘는 그냥 받아서 응답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코드의 수정사항이 없겠네요. 그럼 마스터 입장에서는 보내준 다음에 얘가 뭐 제때 응답을 하든 말든 그거는 관심 대상이 아닌 거죠. 자기 할 일 또 다른 거 할 거 있으면 하다가 응답이 오면 응답이 왔구나 해서 응답 온 대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집어넣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마스터가 슬레이브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대상이 아닌 거죠. 계속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자, 전송 2초 한 번마다 전송하는데 일단 슬레이브가 꺼져 있으니까 응답은 하지 않는 상태다. 그죠? 이 상황에서 슬레이브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송한 다음에 응답이 오겠죠. 이렇게 전송 응답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둘 다 켜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코드의 흐름을 보자면 직전 방식은 슬레이브가 응답하지 않으면 모든 기능이 마비가 돼 버리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받은 다음에 구속 작업을 하겠노라 라고 한다면 직전 방식을 쓰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의 예제 만들어 놨던 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본격적인 예제는 이 3번 예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미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슬레이브가 연결이 해제가 되면
이제 응답이 안 오니까 전송만 계속 나오겠죠. 작동이 잘 되죠. 다시 연결했습니다. 아, 좋네요. 아, 잘 되네요. 그죠? 아, 생각보다 너무 잘 되네. (509-3-1) 자, 이번에는 슬레이브한테도 약간의 권한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슬레이브에게도 약간의 생각할 여지를 주보는데요. 마스터가 녹한다라고 전송하면 forever라고 응답하고 subscribe라고 전송하면 땡큐라고 응답하라. 여기서 조건을 걸어가 선택적으로 응답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녹한다라는 키워드가 날아가면 forever라고 응답하고 subscribe라고 하면 땡큐라고 응답한다. 그럼 슬레이브 쪽에서 받은 데이터 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그죠? 일단 마스터 쪽에서 또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하니까 조금 귀찮기는 한데 저 위에 자 bool 자 스위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한 번은 녹한다, 한 번은 subscribe를 보내줘야 되니까 여기서 자 요 타이밍에 if sw가 true면 sw에다가 반대되는 거를 잡아놓고 else면 반대되는 걸 잡아놓고 그러면 요 조건문은 한 번은 위쪽에 걸리고 한 번은 밑쪽에 걸리고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가 호출될 때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는 토글형 조건문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한번 걸렸으면 다음 턴에는 not 반대되는 게 대입이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음에는 여기 들어갈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이번에는 요 안으로 숑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녹한다 라고 보내주고 두 번째는 subscribe 라고 보내주는 거죠. 됐죠? 그럼 얘가 받아서 요 수신된 데이터가 if 녹한다 하고 같으면 else if 데이터가 subscribe 하고 같으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응답하는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기로 한 명령이 없으면 else는 응답하지 않음. 이게 하나의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명령어가 오면 응답을 하고 모르는 거, 그거 등록된 거 외에 명령어가 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건방진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요때는 forever, 요때는 thank you 라고 보내는 겁니다. 해보죠. 요 정도 수준으로 쥐락펴락 할 수 있으면 오늘 예제 수준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조금씩 바꾸어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스터의 시리얼 모니터. 이것도 흔들렸나 보다. 이거는 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설정 바꾸는 부분인데, 흔들린 것 같거든요. 자, 슬레이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넣었던가? 그럼 다시.
어우. 아, 이것도 고장났네. 응답이 안 오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슬레이브 쪽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아하. 아하, 요거는 살짝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요 부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 부분을. 자, 아두이노에 내장된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스트링 클래스에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equals 이걸 하면 아마 될 거예요. equals 그럼 이 equals라고 하는 거는 true 그 조건식이 되는 거니까 이제 equals 얘가 요 들어 있는 거랑 같냐 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요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판정을 한번 해보죠. 녹한다. 이거는 구독.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임동희님께서 소령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요 함수에 안 걸리네. 그럼 인덱스 오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오브. 자, 인덱스 오브.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봐두세요. 제가 별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거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이 조건문에 걸렸으면 얘든 두 개 중 하나든 출력이 돼야 되는데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몽땅 지금 else에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방금 건 조건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올가미니까 마스터한테 응답이 날라가겠죠. 그죠? 녹한다. 구독. 판정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마스터 쪽에 응답이 가고 있을 거니까 이제 마스터 쪽에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마스터 쪽 시리얼 모니터 딱 켜고, 자, 처음에는 이거 참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이렇게 먹통이 되네. 자, 지금 전송이라고만 나오고 응답은 안 오고 있다. 그죠? 요때 슬레이브가 이제 딱 켜지면 한 번은 forever, 한 번은 thank you. 녹한다 보내면 forever, subscribe 보내면 thank you. 주고받고 선택적으로 슬레이브가 그 약간 뭔가 갈림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어떤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게 4번 예제입니다. 잘 되죠? 요런 형태로 쓰실 분들은 이제 요 기본 골격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제어를 한번 해보죠. 이제 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슬레이브에 LED를 한 개 연결한다.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죠. 마스터에 LED 한 개와 버튼 한 개를 연결한다. 슬레이브에 LED 한 개를 연결한다. 마스터의 버튼을 버튼 두 개. 마스터의 1번 버튼을 누르면 슬레이브의 LED가 켜진다. 마스터의 2번 버튼을 누르면 슬레이브의 LED가 꺼진다. 이때 슬레이브에 달려있는 LED가 켜져 있으면 마스터의 LED도 켜지도록 하고, 꺼져 있으면 함께 꺼지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마스터에 달려있는 LED는 슬레이브 쪽에서 제어를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쪽에 LED가 켜져 있다면 슬레이브 쪽 LED도 반드시 켜져 있는 형태로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은 마스터에 달려있고, 마스터에 달려있는 LED가 버튼 눌렀는데 LED가 켜진다면 갔다가 온 메시지에 의해서 켜진 거니까 슬레이브 쪽 LED도 반드시 켜졌겠구나 라는 어떤 심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결부터 해놨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이 빵판에는 더 이상 연결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요 슬레이브 쪽은 약간 요 여유 있는 공간에 LED를 하나 달겠습니다.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LED. 자, 뭐 LED 연결하는 이런 방법은 아주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맞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게 적절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얘는 한 개가 왜 더 연결돼 있지? 얘는 왜 뽑혔지? 4번. 잠깐만요. 자, LED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5번 핀에다가 달겠습니다. 슬레이브 5번 핀에다가 LED 한 개 연결된 상황이고, 그 다음 빵판 어디 갔냐? 빵판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빵판을 하나 딱 더 준비해가지고 버튼 두 개도 요 있네요. 큼지막한 버튼 두 개 달고, LED도 여기 달겠습니다. 그라운드만 있으면 되니까 이 그라운드를 이쪽 방향으로 가지고 오고, 이런 거 뭐 이제 연결하는 거는 다 뭐 하실 수 있죠. 뭐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그 주말에 회로도 예쁘게 그려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LED는 똑같이 5번에다가 달아주고, 이거 조금 거리가 있네. 5번에 달아주고, 그 다음 이쪽에 시커먼 버튼을 ON 버튼, 켜는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1번 버튼으로 이름을 붙이고 6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시커먼 버튼이 6번, 빨간 버튼이 끄는 버튼 7번. 그럼 슬레이브 쪽에서는 요 LED를 켜거나 끌 수 있는 어떤 뭐 도구가 없는 거죠. 순전히 마스터에 의해서 원격으로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빛날 휘님 반갑습니다.
자작나무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코드 한번 짜보죠. 빛날휘님께서 2병으로 진급하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자. 그거부터 하죠. 저 위에 이제 요거는 필요 없어졌으니까 일단 좀 지우고 원래 했던 거 좀 싹 걷어내고 새로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원리는 봤으니까 일단 둘까? 일단 두고, 그럼 지금 추가된 거를 여기다가 적도록 하죠. 샵 define LED가 5번에 연결이 됐다. 샵 define 버튼 1번이 6번에 연결이 됐다. 2번이 7번에 연결이 됐다. 그럼 얘네들 다 핀 모드 해줘야 되죠. 위치는 시리얼 비긴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얼 비긴 다음에 셋업 펑션으로 딱 가셔서 어디냐, 여기 있죠. 시리얼 비긴 다음에 여기서 핀 모드 LED 출력 아웃풋, 버튼 1은 인풋 풀업, 버튼 2도 인풋 풀업. 그럼 버튼 2개 하고 LED 1개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됐죠. 슬레이브 쪽에는 LED 1개만 달려 있습니다. 저 위에 LED 해주고, 핀모드도 얘도 핀모드 해줘야 되겠죠. 빼먹으면 이거 작동 안됩니다. 가지고 와서 딱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잡아 넣어주는 거죠. 다 됐죠. 그럼 먼저 보내주는 쪽부터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래쪽 그대로 두고, 버튼 1번이 눌려졌다면 켜진다. 버튼 2번이 눌려졌다면 켜진다. 요거 두 개의 코드가 들어가면 되는데, if digital read btn1이 버튼 1이 연결된 핀의 디지털 상태를 읽어와서 그게 low라면 버튼이 눌려진 것이다. 왜냐? 풀업 방식으로 현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두이노의 내부 저항을 사용해서 풀업 방식으로 연결한다. 인풋 풀업이라고 아까 위에 썼었다, 그죠? 버튼을 안 누르면 신호가 하이가 나오고 누르면 로우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럼 요때 켜거나 끄는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캐릭터 한 개 전송하는 걸로 하죠. 0 또는 1로 하겠습니다. 요때는 켜는 거 캐릭터 1을 전송, 요때는 캐릭터 0을 전송해서 1을 보내면 켜고 0을 보내면 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가보죠. 그럼 헤더 먼저 이렇게 전송을 해주고, 똥똥똥똥 이렇게 전송을 딱 때려주고, 그 다음 로라 라이트 1바이트 전송할 수 있죠. 1 이렇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버튼 2번이 눌려졌다면 이거는 끄는 걸로 하고 0을 전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딴에는 이 버튼을 한 번 누른다라고 해서 손가락 가지고 딱 누르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20번, 30번 누른 걸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딱 누를 때 내부의 스파크로 인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소량의 딜레이를 걸어주겠습니다. 한 300ms 정도. 딜레이는 쓰면 안 좋기는 한데, 저 딜레이를 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너무나 고난이도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딜레이를 쓰겠다라는 게 노칸다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뺐는데 코드가 너무 어려워질 바에는 좀 적합하지 않더라도 쟤를 그냥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필요 없죠? 샥 날리고. 그리고 수신할 때도 0 또는 1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레이브가 0을 전송하면 LED 오프, 1을 전송하면 LED 온. 마스터에 달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읽어드리면 되죠. 캐릭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릭터 C는 로라 리드 1바이트로 읽어드린다. 그리고 요 C가 캐릭터로 0이냐 1이냐를 이제 판별을 하면 되겠죠. 0이면 디지털 라이트 RIT LED 로우 끈다. 1이면 켠다. 됐죠? 마스터 쪽 코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레이브 쪽. 자, 슬레이브 수신부가 이제 스트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캐릭터 하나로 읽어드리면 되죠. 자, 캐릭터 C 로라.read 리드 함수는 한 개의 문자, 한 개의 바이트를 읽어드리는 함수예요. 저쪽에서 한 개 보냈으니까 나도 한 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개 받아가지고 자, 그게 자, 0이냐 1이냐를 보는데 0이면 끄라 라는 명령이죠. 일단 끕니다. 디지털 라이트 LED 로우 켜라고 했으니까 일단 켜고 그 다음 응답해줘야 되겠죠. 내가 켰다 껐다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 조건문 안에서 해도 되고 어차피 이 블럭이 명령이 왔으니까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니다. 좀 간단하게 가죠. 자, 일단 헤더 각각 가도록 하죠. 응답 먼저 헤더 전송 딱 때려주고 그 다음 나 잘 껐습니다 라는 의미로 현재 꺼짐 상태를 반환을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1이라고 응답해주면 되겠죠. 이제 필요 없습니다. 됐죠?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된다 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자, 두 개 딱 연결해 놓고 얘가 마스터고 얘가 슬레이브예요. 그리고 슬레이브 쪽 LED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 보이죠? 그럼 제가 이 까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일단 켜져야 됩니다. 켜졌죠? 그와 동시에 얘도 켜져야 되는데 얘는 안 켜지네요. 일단 마스터가 슬레이브 쪽으로 보낸 데이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거는 됐다. 그죠? 그런데 뭔데? 왜 안 되냐 이거? 마스터 쪽에 수신되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얘가 이제 왜 안 켜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지? 응답을 보내줬는데, 그죠? 응답을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LED나 저항이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조건에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루만져 주니까 갑자기 되죠. 자, 끄면 같이 꺼지고 켜면 같이 켜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요 LED는 마스터 쪽에서 켜거나 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낸 명령이 이쪽으로 갔다가 얘가 보낸 명령에 의해서 얘가 켜지고 꺼지는 거니까 결국 슬레이브 쪽이 보이지 않더라도
5km 떨어져 가지고 얘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요 LED가 꺼진다면 아 얘도 꺼졌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켠다 끈다 켠다 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를 켜놓고 갔어요. 켜놓고 갔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마스터가 잠깐 꺼진 겁니다. 재부팅이 되면 초기 상태는 모르죠. 얘는 지금 원격지에서 켜져 있는데 얘는 지금 얘가 꺼졌다는 게 슬레이브 쪽이 꺼져서 꺼진 게 아니라 원래의 스테이트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규칙이 싱크를 맞추는 거를 추가를 하면 이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마스터가 딱 켜지면 연결되어 있는 슬레이브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너희 설정 값들 나한테 다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그 초기 값을 다시 획득을 해서 얘를 켜거나 끄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꺼졌다 그러면 꺼졌네 라고 해서 한 번 더 누른다고 해서 별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거 갑자기 안 되냐? 이렇게 한 번 더 누른다라고 해서 켜져 있는데 켜는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라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꺼져 있는데 꺼진 버튼을 한 번 더 누른다라고 해서 문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처음 오셨어요. AFJ님 킴님이네요. 랄랄랄라 킴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자, 아주 잘 되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였습니다. 컨트롤러 마스터 쪽에서 슬레이브의 어떤 상태를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려면 LED가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명령을 보냈음, 제가 응답했음, 그 다음 저쪽의 상태가 어떻음 하는 형태로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가장 심플한 형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너무 예제가 단조로운가요? 아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 6번 예제는 5번 예제에서 LED를 릴레이로 바꾸어서 구동하시오. 자, 제가 LED를 괜히 먼저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LED를 켜거나 끄는 행위 있잖아요. 그게 릴레이를 켜거나 끄는 행위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LED가 지금 디지털 5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던 이 LED를 뽑습니다. LED는 싹 철거하시고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얘가 릴레이죠. 요놈을 자, 릴레이는 연결하는 핀이 총 3개예요. 여기 딱 보시면 GND 얘는 이렇게 돼 있구나. 마이너스 플러스 S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S라고 된 부분을 조금 전에 LED가 있었던 디지털 5번 핀에다가 꽂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OV라고 된 데 연결할 거고 마이너스는 GND라고 된 데 연결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방금 로라 가지고 LED 제어하는 예제가 갑자기 로라 가지고 릴레이 제어하는 예제로 바뀌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LED 제어하는 게 릴레이 제어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시그널 짜자잔짠짠짠짠. 자, 딱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딱 하는 거죠.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저 딱 컨트롤로 켜면 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딱 켜면 이렇게 릴레이가 이렇게 딱 켜지는 거죠. 끄고 켜고 원격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릴레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 외부 전원 연결할 만한 선이 지금 선이 없는데요. 있나? DC 모터를 작동을 시키고자 하는데요. 뭐 가지고 요거 5V를 땡겨오지? 일단 임시방편으로 제가 꽂고부하기에 연결해놨던 거를 좀 빼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게 있어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가 나오니, 자, 요거 한쪽은 USB 연결하는 거고 한쪽은 이렇게 악어 집게로 돼 있죠. 빨간 집게가 5V 플러스, 까만 집게가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자, 릴레이 연결하는 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요거를 모터는 어차피 극성 없잖아요, 그죠? 집게 하나씩 이렇게 딱 물려줍니다. 극성은 없고 방향만 존재할 뿐이죠. 그 다음에 외부 전원을 딱 연결해주면 요 DC 모터가 당연히 이렇게 자기가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죠? 전원이 공급이 됐으니까 그때 요 마이너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요 두 개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떼요. 그 다음에 요 악어 집게에다가 점퍼 케이블을 하나 이렇게 딱 물려줄 겁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부분 집게 떼고, 그러면 외부 전원을 다시 이렇게 딱 공급을 해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점퍼 케이블하고 요 DC 모터의 한쪽 극하고 이렇게 만나면 DC 모터가 작동하고, 떨어지면 멈춘다, 작동된다, 멈춘다. 요렇게 두 가닥을 뽑아냈잖아요, 그죠? 요 두 가닥을 하나는 릴레이에 COM이라는 데 연결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NO라고 표기된 데다 꽂으시면 됩니다. COM과 NO에 하나씩 나눠서 꽂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하든 저렇게 연결하든 상관없고, 둘 중에 하나는 NO, 하나는 COM. 좀 헐렁한 것 같네. 저걸 이제 싹 연결해놓으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딱 이제 외부 전원 공급해놨고, 자, 뭐 이거 요 상태로 전원 공급한다 해서 DC 모터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COM과 NO, NC가 아니라 하나는 NO, 하나는 COM. 그 다음 아두이노 전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스터 쪽 전원 들어가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누르면 DC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이거 누르면 화면이 너무 흔들거려서 안 되겠네요. 자, 에어컨 끄고, 자, 요 LED도 같이 잘 보세요. 저쪽 원격지에 있는 모터가 켜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잘 되나요? 켜져라, 꺼져라, 켜져라, 꺼져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단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고 켜졌구나, 꺼졌구나, 끝났죠? DC 모터 제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5번하고 6번하고는 코드가 같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제 5와 코드가 동일함. 그래서 별도로 저장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뭐하지?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널널하네요. 큰일 났네. 일단 뭐 서버 모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 모터 릴레이로 연결해 놓은 거, 이거는 더 이상 뭐 할만한 여지가 없거든요. 켜라 끄라 하는 게 다니까, 릴레이는 온오프가 다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가능하겠네요. 1번 버튼을 누르면 10초 동안 켜졌다가 꺼진다. 요거를 누르면 20초 동안 켜졌다가 꺼진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 시간 많으니까. 자, 다음 예제는 요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버튼 1을 누르면 슬레이브에 달려있는 DC 모터가 5초간 켜졌다가 꺼지고, 버튼 2를 누르면 10초간 켜졌다가 꺼지는데 마스터 쪽에서 켜짐과 꺼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럼 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온오프 명령을 보내는 거는 동일하니까 마스터 쪽에서는 수정될 사항이 전혀 없겠죠. 그 모든 거는 슬레이브 쪽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슬레이브가 0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자, 슬레이브가 딜레이를 바로 그냥 간단하게 걸어 버리겠습니다. 자, 0이라는 걸 받았다면 LED 오프라고 표현된 게 결국 DC 모터를 끄라라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 DC 모터 끄고, 아니구나. 잠깐만요. 0, 1번, 이게 1번 버튼일 겁니다. 아마 1번 버튼, 요게 2번 버튼 끄는 거. 또 끄니까 덥고 켜니까 춥고 그런. 그럼 일단 둘 다 시작은 켜는 거였겠죠? 켜고, 얘는 10초 동안 1000ms만큼 쉬면 10초잖아요. 그죠? 10초만큼 쉬고 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켜고 5초간 쉬었다가 끄는데, 중요한 거는 켜지고 꺼지고 할 때 요때 마스터 쪽에 응답을 나눠서 보내주는 거죠. 얘를 여기 한번, 헤더는 이미 한번 위에 선언이 됐으니까 요렇게 딱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켜졌으니까 1이고 여기서는 꺼졌으니까 0이라는 걸 보내준다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게 마스터 쪽에 눈에 보이겠다. 그죠? 맞나요? 그럼 얘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나 예제가 단순하네요. 몇 분짜리 예제였네요. 자, 끝났습니다. 그럼 1번 버튼을 누르면 1이라는 메시지가 슬레이브 쪽으로 오게 될 것이고, 일단 릴레이를 작동시켜라, 켭니다. 그 다음 나 켰습니다 라는 응답을 마스터 쪽한테 보내줘 놓고 5초간 쉬었다가 릴레이 끄고 꺼졌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다시 응답 보내줌으로써 마스터 입장에서는 켜졌다가 일정 시간 있다가 LED가 꺼지게 되겠죠. 해보죠. 자, 슬레이브 쪽에만 코드를 싹 새로 엎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외부 전원 또 딱 넣어주고. 이 참 에어컨을 켜면 화면이 흔들리는 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리네요. 자, 그럼 1번 버튼을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얘 LED가 중요한 거예요. 켜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럼 우리가 요 LED만 보면 지금 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보이죠? 10초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였죠. 자, 방금 보신 게 7번 예제였습니다. 이제 DC 모터 떼고 서버 모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터 쪽 인터페이스는 이대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요 마스터 쪽 연결하는 게 상당히 귀찮으니까 버튼 2개, LED 1개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서버 모터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새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제가 임시로 떼온 거라서요. 다시 복구해 놓고 올게요.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 서버 모터 한번 가봅시다. 뭘 해야 될 게 뭐 있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빨리 끝나가지고요. 큰일 났네. 뭘로 오늘 분량을 채워야 될지. 순서상 오늘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느릿하게 하겠습니다. 느릿하게. 제가 지금 템포가 좀 빨라서 너무 속전속결 형태로 되는 것 같아서. 자, 뭐 이렇게 보시면서 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제 그 짤짤이 동영상 찍을 때 썼던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대문 개폐기. 요거 릴레이 가지고 켰다 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로라 가지고 저 대문 개폐기를 껐다 켰다 한다. 어떤 개념일까요? 녹한다 집이 한 300평 되는 큰 대저택에 산다라고 할 때 대문의 대문 개폐기를 집에서 원격으로 누가 왔다 하면 켜고 끄고 싶은데 220V 전선을 거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니까 너무 좀 귀찮은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가요? 로라 통신을 이용해서 대문 개폐기를 이게 잠금을 해제하겠다.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서버 모터는 절대적인 각도를 펄스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모터인데요.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지? 자, 선 3개가 있어요. 갈색 선, 빨간 선, 오렌지 색깔 선. 서버 모터는 다 똑같은 선이 있습니다. 빨간 선 전원. 근데 모든 서버 모터가 전압이 같은 건 아니에요. 얘는 빨간 선 5V 걸어주시면 되겠고, 까만 선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되겠고, 오렌지 색깔 선이 신호선인데요. 이 신호선을 5번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디지털 5번 핀에다가.
요즘 갑자기 좀 우울해졌습니다. 우울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만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요즘 들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할까요?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제어를 하면 좋을까? 일단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서버 모터의 각도가 샥 증가를 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 샥 감소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는 요 타이밍에 제로힌택님께서 공지가 뜨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로힌택님께서 녹화한다 힘내라고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네요. 물론 그런 금전적인 측면에서 힘든 것도 있고요. 제가 말한 그 힘든 거라는 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노력한 만큼 이 채널이 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우울감 같은 게 갑자기 좀 생겼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요 유튜브 채널에 하루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든 시간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채널이 성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우울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자기 개 찍어서 올리면 100만 뷰, 200만 뷰 이렇게 되는데 뭐 고슴도치 샤워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데 뭐 500만 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울감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면 제가 안 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멘탈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우울감에 좀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파이팅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블루투스나 우리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신호 있잖아요. 무선 통신 있잖아요. 그거는 얘가 서버모터 각도가 0도부터 180도까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0도에서 얘를 누르면 쫙 180도로 올라가고 얘를 딱 누르면 180에서 0도 쪽으로 쫙 내려가는 신호를 계속 보내줌으로써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로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통신이 아닙니다. 고속으로 빠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띄엄띄엄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통신하는 게 기본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라에 사용하는 이 주파수는 블루투스나 이런 거와 다르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막 함부로 사용하면 되는 건 아니고 써도 되기는 한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한 번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다음 데이터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데이터를 띄엄띄엄 보내줘야 되고 지금처럼 데이터를 고속으로 보내서 빠르게 연속적으로 제어하려는 그런 시도는 로라에서는 개념상 적합하지 않겠죠. 물론 지금 이거는 녹한다가 요 총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눌렀을 때 작동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거를 지금 구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밖에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모터 제어하는 예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봤을 때
절대적인 각도대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튼 3개를 하나를 더 연결해 가지고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0도, 두 번째 버튼 누르면 90도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버튼 누르면 180도. 일단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1번 버튼 누르면 0도로, 절대각도 0도로 샥 가고, 이거 누르면 90도로 샥 가고, 요거 누르면 180도로 샥 가고. 그러면 요거 누를 때의 제어 명령 하나만 전송되는 거고, 0도부터 90도까지 가는 명령이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딱 눌렀을 때 한 번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버튼을 요 이제 큰 버튼은 요 2개밖에 없어 가지고요. 좀 모양은 안 나지만 한 개는 작은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좀 쬐끄만한 버튼. 그 다음 새로 추가된 버튼은 8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공인 주파수라고 해주셨네요. 뭐 비면허 주파수 뭐 요런 말들이 막 있는데요. 녹한다 그런 거는 잘 몰라요. 녹한다는 뼛속부터 컴돌이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컴돌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학부 과정은 정보통신이라는 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과는 정보통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점퍼 케이블이 한 개가 딱 부족한데. 됐다. 요샘님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왜 이렇게 우울하죠? 우울하다. 8번 마스터에 버튼 3개가 연결되어 있다. 1번 버튼을 누르면 슬레이브에 달린 서버모터가 0도 지점으로 이동하고, 2번은 90도, 3번은 180도로 이동하고 LED는 어떻게 표현할지, 0도인지 90도인지 180도인지 세 가지 결과를 LED 한 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LED는 켜거나 끄는 것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평님 반갑습니다. LED는 각도 상태를 표현하기보다는 내 명령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냐 말았냐 하는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하고 마스터에 달린 LED는 명령이 정확히 수행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예제를 구현하시오. 어차피 만드는 거는 녹한다 마음이잖아요. 그죠?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대로 만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해보죠. 버튼이 한 놈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서 자, 버튼 8번 3 하고 핀 모드도 하나 늘려줘야 되겠죠. 3 하고, 자, 마스터 쪽에서는 0, 1, 2 3개의 값을 보내주겠습니다. 1번 버튼 누르면 1번 누르면 0, 2번 누르면 1, 자, 3번 누르면 2, 1, 2, 3 이렇게 보내죠. 그냥 확인하기 좋게 1, 2, 3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 눌렀을 때 ASCII, 그 캐릭터로 1, 2, 3 3개의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 쪽에서 응답이 오게 될 건데요. 이 응답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응답이 왔을 때 LED가 켜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누르면 LED가 무조건 꺼지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일단 LED가 꺼진다. 내 마스터에 달려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LED가 일단 꺼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레이브가 뭐가 됐든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할 때 데이터는 뭐 캐릭터 1개로 무조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1개가 뭔가 왔다는 얘기는 슬레이브가 응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0이라는 걸로 무조건 응답을 하죠. C가 캐릭터로 0이면 LED를 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스터에 달려있는 제어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지고, 명령이 갔다가 다시 응답이 오면 LED가 켜지는 거니까, 눌렀는데 LED가 켜진다면 명령이 갔다 온 거다. 맞습니까? 맞죠? 누르면 LED가 꺼지는 거니까 명령이 전달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고, 꺼졌던 LED가 켜졌다라는 얘기는 갔다가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구현을 하고, 자, 이번에는 뭐 5번 핀에, 자, LED가 아니죠. 이제 LED 빼고 싹 날려주고, 서버모터가 달린 상황인데요. 서버모터는 아두이노에 있는 내장 라이브러리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파일 예제 서버 보이죠? 내장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뭐 아무 짓거리 안 해도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server.h 인클루드 해주시고, 마이서버 클래스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 지우기 좋게 여기다 두죠. 여기다 두고, 그 다음 메인 보시면 여기 마이서버에 어태치라고 된 거 보이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몇 번 핀에 서버모터가 연결이 되었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제가 좀 전에 5번 핀에 연결해 놨죠. 그래서 얘가 5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 기본 부팅 됐을 때는 이 서버모터의 각도를 0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서버의 라이트, 마이 서버 라이트 안에다가 내가 얘를 이동시킬 각도 값을 입력을 하면 그 각도대로 샥샥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가지고 가서 총 3개의 값이 수신이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 새로 하죠. if C가 1인 경우, else if C가 2인 경우, else if C가 3인 경우. 그럼 요거는 0도, 요거는 90도, 요거는 180도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0도로 가면 되죠. 얘는 0도, 얘는 90도, 얘는 180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버 모터가 작동될 때 이 코드는 아마 언블록,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서버 모터가 작동될 때까지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 200ms 정도 딜레이를 걸어 주겠습니다. 서버 모터야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를 조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적 여유가 얼만가는 모르겠지만 한 200ms 정도 일단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하는 거죠. 0으로 응답하기로 돼 있었죠? 이렇게 수행한 다음에 명령이 제대로 못 켰다라는 의미로 200ms 경과 후에 0이라는 값을 이렇게 응답을 때려주는 겁니다. 막 이렇게 중복으로 쓰인 거 좀 보기 싫다면 함수화하거나 아니면 전혀 변수를 빼가지고 활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복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됐네요. 자, 이제 코드 잡아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지금 마스터 쪽 코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서버 모터는 여기가 0도 지점인 것 같네요. 그럼 이 0도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 해보죠. 자, 이미 여기가 0도입니다. 이거는 90도죠. 찡. 이거는 180도입니다. 요 LED 잘 보세요. 누르면, 그럼 얘가 다시 켜졌다는 얘기는 명령이 정확히 전달이 됐다는 말이죠. 만약에 슬레이브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 있으면 꺼지기만 꺼지겠죠? 그럼 얘를 눌렀는데 LED가 다시 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버 모터가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 켜지죠? 90도 180. 따당 땅땅. 납득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됐습니다. 아, 너무 예제가 빨리빨리 끝나네요. 아, 큰일 났는데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릴 만한 어떤 그게 없는데요. 큰일 났네. 방송 분량을 너무나 짧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보자. 또 뭐 하기로 돼 있었지? 아, 수신 인터럽트를 해야 되네요. 근데 수신 인터럽트를 구현하려면 로라 모듈을 아두이노의 0번 1번 핀에 연결하면 바로 그게 수신 인터럽트 기능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0번 1번 핀에다가 로라 모듈을 연결하면 컴퓨터하고 시리얼 통신이 안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러한 형태의 예제를 만들려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시리얼 모니터로 중간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 시리얼 모니터 안 보고 코드만 작성해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상만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고 싶다고요? 요 채팅창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은 제가 있기는 하지만 확인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이라고 있거든요.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하시면 한 90 몇 분 정도 들어있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글로 오셔가지고 뭐 말씀하셔도 되고, 뭐 비밀스럽게 이렇게 속삭여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녹한다는 비밀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모든 거를 다 오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녹한다가 작성하는 코드에도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하는 남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자, 8번 예제 다 됐고, 이제 뭐하지 그러면?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연결해 놓은 김에 나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건 요게 끝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요 LED하고 서버모터의 관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 되죠. 베리 굿드. 탱크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아두이노 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두이노 메가는 하드웨어 시리얼 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됩니다. 수신 인터럽트 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메가가 없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요.
노칸다가 생각하는 이 로라를 사용하는 전용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바꿀 거예요. 요거 사물 인터넷 보드로 바꿔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아두이노끼리 로라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별 의미 없거든요. 로라 노드들은 아두이노 우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 센서가 달려 있다든지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어딘가 인터넷으로 업로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이제 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라 게이트웨이를 나중에 이 IoT 보드로 디자인을 할 건데, 그때 달려있는 보드도 아두이노 우노로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두이노 우노보다 얘가 더 나은 이유는, 아두이노 우노는 통신 레벨이 5V고 얘는 3.3V거든요. 근데 로라 모듈 자체가 통신 레벨이 3.3V입니다. 여기 연결하는 게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 아두이노 우노하고 로라 모듈하고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로라 모듈은 완벽하게 궁합이 잘 맞는 애거든요. 요 저항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꽂아서 쓰면 되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인터넷에도 연결이 됐고, 아두이노 우노보다 이 보드가 더 쌉니다. 가격도 싸고 그렇습니다. 메모리도 더 많고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오늘 수신 인터럽트라는 거를 하겠노라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요거를 하려면 좀 이렇게 고통이 따를 것 같은데, 일단 기본 예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적어놨으니 한번 해보죠. 적어놨으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06-1번 예제로 다시 예제를 돌리겠습니다. 핑퐁 핑퐁 데이터 주고받는 예제로. 로라에 있는 DIO 핀이 뭐죠? 로라에 있는 DIO 핀 뭔지 모르겠습니다. SX12765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 근데 맞다. 어차피 다음 주 되면 이거 보드, 다음 주에는 이 보드 안 쓰고 IoT 보드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꼽아놓은 거 빼도 상관없겠다. 근데 얘를 이제 연결하는 거를 바꾸는 순간 시리얼 모니터를 못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를 할지. 좀 수신 인터럽트를 걸게 되면 장점이, 일단 수신 인터럽트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 여기 버튼 3개 달려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죠. 딱 해가지고, 자, 쪼매난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 수신 인터럽트라는 걸 간단히 한번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 샵 define 버튼 3개, 버튼 3개만 지웠구나. 678에 있네요. 자, 6번. 자, 지금 하고 있는 코드는 남겨드리는 코드는 아니에요. 일단 그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수신 인터럽트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serial.begin 9600. 자, 여기다가 제가 핀모드 해줘야 되구나. 이 버튼은 맞다, 활용할 필요가 없구나. 자, 일단 우리가 수신 인터럽트라는 거는요, 아두이노의 하드웨어 시리얼 핀 0번 1번 핀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놈에서 데이터가 수신 들어왔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인터럽트라는 거는 이 메인 루프에서 돌아가는 게 아두이노가 할 일입니다. 막 아침에 일어난다, 밥 먹으러 양치한다, 출근한다, 퇴근한다, 잠을 잔다. 하루 일과가 A부터 Z까지 쭉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건데, 그 반복되는 중간에 회사에 출근해 있는 동안에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처리를 해라.
그러면 제가 녹한다가 직장인이면 그러겠죠. 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면 상사가 바로 그러죠. 시끄럽고 이거부터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인터럽트가 되는 건데요. 메인 루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작업보다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작업을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건데, 그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두이노의 0번 1번 핀에 엄밀히 말하면 0번 핀입니다. RX 핀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상사가 녹한다의 잡에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현하려면 어디 가면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느냐?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다 가보시면, 이건 나중에 병법서 할 때도 제가 다룰 내용입니다. 병법서 할 때도, 자, 요 시리얼이라는 거 딱 가보시면 재미난 게 있거든요. 시리얼 이벤트라고 된 게 있습니다. 시리얼 이벤트. 얘가 바로 수신 인터럽트입니다. 일단 이거 인터럽트를 안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if, 자, 잘 보세요. 지금 아두이노의 시리얼 핀은, 하드웨어 시리얼 핀은 컴퓨터의 USB로 연결이 돼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시리얼 read string until 문자열을 하나 보내줄 건데, 그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요 정도 코드는 아주 간단한 거죠. 요 코드를 샥 잡아 넣어 가지고, 자, 요때 시리얼 모니터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보레이트 9600 3줄이라는 게 반드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3줄. 그리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치면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이 됐다가 전송된 게 다시 컴퓨터 쪽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 맞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뭔가 쓰면 안녕하세요 라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와 동시에 녹한다가 해야 되는 잡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녹한다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데까지 한 10초 정도 걸린다라고 해보죠. 10초. 녹한다의 업무를 종료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시리얼 모니터에서 값을 수신을 하는 수신부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10초 정도 걸리는 어떤 작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 녹한다 업무 시작했죠? 10초 있으면 업무를 종료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타이밍에 제가 여기다가 녹한다입니다 라고 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죠?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있다가 딜레이 10초가 지나고 나면 녹한다입니다 라는 게 나오고 다시 업무를 시작을 하죠. 파이팅이라고 치면 안 나오죠? 그러고 요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딜레이만이라고 적힌 게 내가 여기서 입력해 놓은 게 얘가 끝나기 전까지는 얘가 결과가 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요 작업하고 우선권을 놓고 보자면 두 개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때 세 줄로 하는 거 뭐냐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 이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시리얼 모니터고요. 시리얼 모니터고 아두이노하고 컴퓨터하고 USB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금 녹한다 거 기준으로 커먼 포트 6번에 COM 6번 핀에 컴퓨터에 다양한 커먼 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 커먼 포트 6번에 아두이노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통신 라인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시리얼 모니터가 어디 갔냐? 아두이노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화면이 되는 건데 아두이노가 뭔가 보낸 게 요쪽에 프린트가 됩니다. 요쪽에 나오고 제가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전송을 누르면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이 돼서 조금 이따가 나오겠죠. 뿅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뭔가 고른다는 거는 보낼 때입니다.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보내는 문자열 뒤에 뭐를 붙여서 보낼 건가,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요. 총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없음, 그 다음 캐리지 리턴, 라인 피더, 둘 다, 보스 뭐라고 돼 있지? 아마 LNCR 아마 요래 돼 있나? NLCR이네요. NLCR 맞네. 그럼 얘가 NL이고 얘가 CR이거든요. 그럼 캐리지 리턴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스키 코드에 보시면 얘입니다. 역 슬래시 R, 얘는 역 슬래시 N, 얘는 역 슬래시 R, 역 슬래시 N, 둘 다 붙여서 봐. 이거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없음 해가지고 녹한다입니다를 보내면 순수 녹한다라는 거 문자열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캐리지 리턴에서 보내면 요 뒤에 역 슬래시 R이 붙어서 자동으로 붙어가고, 라인 피더는 역 슬래시 N이 붙어가고, 둘 다 하면 역 슬래시 R, 역 슬래시 N 날라갑니다. 그럼 요거 굳이 왜 이렇게 붙여서 보내느냐? 일단 역 슬래시 N이라는 거는 엔터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행을 해라. 캐리지 리턴은 하나의 문자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역 슬래시 N은 계행을 해라.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그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프린트 시리얼.print에다가 녹한다 라고 해서 보내면 요 뒤에 캐리지 리턴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아두이노 쪽에서 컴퓨터 쪽으로 보낼 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두이노가 컴퓨터 쪽으로 보낼 때 프린트라고 해서 보내면 뒤에 이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캐리지 리턴이. 근데 프린트 LN이라고 해서 보내면 요 뒤에 요거 두 개가 다 달라붙습니다. 녹한다 뒤에 요게 좀 끝나는 지점이고 엔터를 쳐라. 그래서 역 슬래시 N이라는 기호는 암묵적으로 계행을 해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문제 그와 상관없이 제가 아두이노하고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세 줄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역 슬래시 N이라는 기호가 반드시 붙어 있다라는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제너럴하게 쓰기 위해서는 요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역 슬래시 N 이거는 어떤 제조사에서 통신 모듈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개를 합니다. 내 시스템은 캐리지 리턴을 종료 문자로 해서 터미네이션 문자로 해서 보내주면 된다. 아니다, 나는 라인 피더다, 나는 둘 다다. 블루투스 모듈에 AT 커맨드를 날릴 경우에는 요거 둘 다 해서 보내줘야 얘가 알아먹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응답 없음 나오거든요. 뭐 하여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제가 따로 종료 문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이제 얘가 일단 달라붙게 되는 거고, 그럼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시리얼 리드 스트링 언틸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함수가 뭐냐면요, 아두이노 입장인 거예요. 아두이노 입장에 우체통에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컴퓨터에서 보낸 하나의 데이터가 될 것인가를 보는데, 첫 데이터부터 역 슬래시 N이라는 기호가 등장할 때까지를 잘라서 하나의 데이터로 스트링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녹한다가 컴퓨터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뭔가 보냈는데 역 슬래시 N까지 읽어들여서 스트링으로 반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세 줄을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캐리지 리턴을 선택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측면에서 볼 때 되기는 되지만 타임아웃에 걸려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하여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다시 하던가 해보죠. 흐름이 조금 끊겼는데, 자 시리얼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신부를 여기서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데리고 오는 거죠, 여기. 막 직전하고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차이를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컴파일 문제없죠?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 예상하고 좀 다른데요. 이게 왜 이렇지? 범준님 반갑습니다. /n까지 시리얼이 어베일러블 하다면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예상과 다르다면 오늘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 리드 스트링 언틸이라는 이 함수가 동작을 안 하는가 보네. 그럼 캐릭터 한 개 보내주면 알겠네. 캐릭터 C는 시리얼.리드 얘가 함수를 좀 가리나 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라인 엔딩 없음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안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녹한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available 자체가 필요 없나 보구나. 이 자체가 available인가 보네요. 이 자체가 available인 상황이면 다시 안되는데? 이 왜 되는 것처럼 써놨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랑 상관없이 지금 팍팍 치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결국 앞에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결과가 같으니까 인터럽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방금 했던 게 당연히 될 줄 알고 꼭다리를 하나 달아난 건데 이 방금 했던 건 인터럽트가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available 할 때 아니면 잠시만요. 아마 인터럽트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자, 기본 예제를 어떻게 구성을 해놨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 보시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이 뭔 개소리죠? 스트링 컴플리트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아니면 딜레이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딜레이 말고 job 1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수신 인터럽트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라기보다 메인 루프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게 그냥 골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제를 꾸려보죠. 이참에 잘 한번 확인을 했네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제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인을 했으니 괜히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수신 인터럽트라는 것도 결국 아두이노의 딜레이라는 것을 뚫을 수는 없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세 줄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 뭐지? 뭐 이상한데요. 수신 인터럽트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는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이런 게 아니라 디지털 핀에다가 익스터널 인터럽트를 걸면 그 즉시 인터럽트 루틴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하고는 완전 다른 거였네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어떤 예제로 장식을 하면 좋을 것 같나요? 자, 로라 모듈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한 개만 할 거니까 좀 복잡한 걸로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좀 뭔가 실생활에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느낌으로 릴레이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으니까 릴레이가 하나 있다라고 치고 요거를 LED 두 개 가지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아까 했듯이. 자, 버튼은 두 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버튼 두 개로 딱 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켜지고, 요 버튼을 누르면 릴레이가 꺼지는 겁니다. 그때, 요 LED 두 개를 달 건데요. 녹색 LED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빨간 LED가 켜져 있으면 얘도 켜진 거고 꺼져 있으면 얘도 꺼진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요 녹색 LED는 명령이 제대로 갔다 왔냐 하는 용도, 확인용으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예를 들어 제가 딱 눌렀을 때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딱 누르면 초기 상태는 둘 다 꺼진 상태로 시작하겠죠. 여기 비어있는 거를 꺼진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겠죠. 그러면 이 버튼 릴레이 켜라 라는 명령이 가고 얘가 이제 ON 상태가 딱 되면 얘가 응답을 해주겠죠. 응답해줄 때 응답을 받으면 일단 녹색 LED는 무조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데이터가 나 릴레이 켜졌습니다 라는 거면 얘도 같이 켜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둘 다 켜진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끄는 명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끄는 명령이 이렇게 날아갈 때 요 LED는 일단 꺼지는 겁니다. 꺼지고 얘는 켜진 상태가 유지가 돼 있겠죠. 오프 끄기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나 껐습니다 라는 응답이 날라올 때 얘가 일단 켜집니다. 그런 다음 꺼졌다라는 명령을 확인을 하고 요 부분을 끄는 거죠. 그럼 요 LED는 갔다 왔다 하는 확인용으로 쓰고 요 LED는 원격지에 있는 릴레이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조금 더 아까보다는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수신 인터럽트하고 그 모양이 달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한 자리 더 추가해 줘야 되니까 요 녹색 LED를 빨간 LED 5번, 녹색 LED 6번, 요거 7번, 요거 8번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5, 6, 7, 8. 그리고 요거 해놓고 제가
2주 뒤에 로라 C샵으로 로라 수신하는 그 윈폼으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들어갈 건데요. 그게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 될 거다라는 헬로월드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이고. 자, 릴레이 다시 아까 뽑았던 거 5번 핀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갑자기 또 우울하네요. 우울하다. 됐고. 자, 작업해 봅시다. 자, 마스터 쪽에 LED1이 5번, LED2가 6번, 버튼 1이 7번, 버튼 2가 8번. 핀 모드 해줘야 되죠. 여기다, 여기. 핀 모드 LED1은 출력, LED2도 출력, 버튼 1은 인풋, 풀업. 딱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버튼 두 개 눌렀을 때 0 또는 1 보내주기로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if 디지털 리드 버튼 1의 상태를 읽었더니 로우더라. 버튼 1번 눌려진 거 딜레이 300ms 걸어주시고, 자, 요 두 개를 딱 만들어 둡니다. 자, 헤더 전송해야 되죠. 바이트 어레이로 헤더 0x00 이거 맞다. 주소 안 바꿨구나. 01 아까 그냥 그대로 복붙했거든요. 02 02한테 보내주면 되죠. 02한테 딱 보내주는 겁니다. 0x02한테 채널은 0x47이고 먼저 딱 이거 보내주고, 로라.라이트 헤더 3개 뿅 보내줘 놓고, 이거는 1번 버튼 켜는 버튼이니까 캐릭터로 1을 보내주겠습니다. 딱 보내줄 수 있죠. 얘는 0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이와 동시에 LED 2번 일단 오프 되는 겁니다. 디지털 라이트 LED2가 로우. 무조건 데이터 전송할 때는 LED2가 오프가 된다. 그 다음 데이터가 수신이 되었다. 데이터 수신부 구현을 하죠. if lora.available 캐릭터 하나를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켜져 있으면 1을 보내줄 거고, 꺼져 있으면 0을 보내줄 건데, 그와 관계없이 데이터가 수신이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LED2는 그냥 켜지면 되는 거죠. 수신이 된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C 받은 거 가지고 얘가 0이냐 1이냐를 여기서 논하면 되겠죠. 0이면 LED 1번이 로우 같이 꺼지고 얘는 같이 켜지는 겁니다. 이거 이상 할 거 있나요? 끝났죠?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릴레이가 5번 핀에 있습니다. 릴레이는 LED 제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핀 모드 아웃풋 딱 때려주시고, 자, 이제 수신부 구현하면 되겠죠. if lora available 일단 한 개 읽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읽어드린 게 0이냐 1이냐를 여기서 원하면 되겠죠. 0이면 릴레이를 끈다. 1이면 켠다. 컴퓨터와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녹한다처럼 이렇게 시불시불거리면서 하면 빨리 늡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뭔가 컴퓨터를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릴레이 0 받으면 끄고 언제 응답해줘야 되겠다, 그죠? 응답한다. 얘는 0을 응답하면 되고 아래는 1을 응답하면 되니까 얘도 헤더 있어야 되겠죠? 자, 바이트 헤더 0x00 0x0 1번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저놈은 1번이고 나는 2번이니까 채널은 똑같습니다. 0x47 그래서 도라점 라이트 헤더 3개를 뿅 보내줍니다. 팡 보내주고 이거는 내가 보낼 실 데이터는 아니죠, 그죠? 로라점 라이트 0 보내주고 1 보내주고 끝났죠?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9번 예제. 마스터에 LED 2개와 버튼 2개를 연결하고 슬레이브에 릴레이를 1개 연결한다. 마스터의 1번 버튼을 누르면 슬레이브의 릴레이가 ON 되고 2번을 누르면 OFF 된다. 이때 슬레이브는 릴레이가 켜져 있으면 1을 응답하고 꺼져 있으면 0을 응답한다. 마스터는 수신한다. 마스터에서 버튼을 누르면 LED 2번이 꺼지고 응답을 수신하면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다시 켜진다. 확인용. 그리고 0을 수신하면 LED 1번이 꺼지고 1을 수신하면 LED 1번이 켜진다. 슬레이브의 상태와 동기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이제 코드 잡아놓고 자, 한번 해보죠. 먼저 이거 보시면 뭔지 아시겠나요? 근데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이 빨간 LED 입장에서 보면 꺼지면 얘가 꺼진 거고 켜지면 얘도 켜진 겁니다. 빨간 LED 왼쪽에 있는 것만 보면. 그러면 녹색 LED는 뭐냐? 일단 명령이 날아가면 꺼집니다. 응답이 오면 다시 켜지는 거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럼 이 관계에서 봤을 때 만약에 슬레이브가 오프라인이라면, 전원이 나갔다면 녹색 LED만 보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겠죠. 녹색 LED가 다시 켜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저놈이 지금
꺼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켜지면 반짝반짝 하면서 아, 내가 요 놈의 실체를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감이 오죠. 그죠? 일단 녹색 LED가 반짝이니까 명령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 그럼 지금 얘가 확실히 켜져 있구나, 꺼져 있구나 하는 거를 응답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얘 계속 누르면 얘는 계속 꺼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명령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녹색 LED만 반짝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게 9번 예제입니다. 아까 일단 요거 저장만 해놓고, 아까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해결해보죠.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전략을 생각을 해보고. 자, 10번 예제 마무리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9예제에서 요 상황을 한번 격파를 해보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원격지에 있는 릴레이 켜져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켜놓고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한 동안에 마스터 쪽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꺼졌어요. 그러면 마스터 쪽에서 봤을 때는 요 릴레이가 지금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빨간 LED가 켜짐 꺼짐인데 꺼져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요때 마스터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 슬레이브의 초기 상태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한 번 이상 다시 오다가 들어가게 되면 복구가 되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꺼졌다가 켜지면 그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녹색 LED는 상관없죠. 요거는 명령이 갔다 왔다 하는 거 확인용이니까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별 관심 대상이 아닌데, 빨간 LED는 지금은 켜져 있어야 되는 건데 재부팅 되게 되면 꺼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재부팅 됐을 때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미 없는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확인용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받아버리면 되겠죠. 마스터가 재부팅 되었을 때 슬레이브의 상태를 동기화하려면, 상태와 싱크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거를 마지막 주제로 논하고 숫자야구 두 판하고 녹한다는 쿨하게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를 더 붙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막 이렇게 좀 채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별 건덕지가 없으면 쿨하게 도망을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스터 쪽에서 마스터 쪽에서 새로운 커맨드 하나를 더 약속을 하면 되겠다. 그죠? 0 또는 1 말고 뭘로 하면 좋을까요? 느낌표로 하겠습니다. 느낌표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자, 그럼 얘가 0 또는 1 말고 슬레이브 쪽에 수신 데이터가 들어와요. 0이면 이거 하고 1이면 이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C가 이번에는 느낌표가 날라옵니다. 느낌표라는 기호가 싱크 확인용이라는 독특한 커맨드로 작용을 할 경우에 릴레이를 작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는데, 현재 릴레이의 상태를 여기다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디지털 리드 릴레이의 현재 디지털 상태를 읽어왔더니 그게 하이더라. 하이면 릴레이가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을 응답하면 되겠죠. else면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0을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스터 쪽에서 딱 켜지면서 통신 가능한 상태가 딱 됐을 때 슬레이브 쪽에 느낌표라는 메시지를 딱 던져주면 싱크가 맞아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수신부는 여기 별도로 구현이 돼 있으니까, 그죠? 보내기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딱 가지고 가서 딱 켜질 적에 요 이제 다 하고 나서 셋업 후미에 얘는 뭐냐, 얘도 같이 해둘까요? 느낌표를 딱 보내주는 겁니다. 얘도 가지고 가야 되겠네. 그죠? 얘가 그러니까 싱크를 맞추는 루틴이 되는 거죠. 뭐 될지 말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죠. 이거 근데 너무 예제 하나하나가 빨리빨리 끝나가지고요. 이 큰일 났네. 더 이상 어렵게 만들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갑시다. 쉽게. 제가 봤을 때 아두이노는 릴레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면 실제 생활에서도 좀 쓸만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릴레이 어디 뭐 전구 같은 거 여기 연결해 놓고, 그죠? 얘 지금 녹색불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럼 제가 켜놨습니다. 켜놓고 벼락을 맞았어요. 복구됐죠? 그죠?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됐죠? 살아났죠? 꺼놓고 벼락 맞으면 또 복구되겠죠? 그죠? 켜놓고 벼락 맞는다. 근데 요것도 고민해 볼 문제네요. 또 한편으로는 마스터 입장에서는 지금 켜져 있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슬레이브가 벼락을 맞는 겁니다. 슬레이브가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릴레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될 거고, 마스터 입장에서는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 지금 재부팅 되면서 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재부팅 될 때 마스터 쪽에 자기 상태를 보내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자문자답 맞잖아요. 방금 요 상황일 때는 우리 해결했잖아요. 그죠? 자, 켜졌습니다. 마스터가 재부팅 되면 재부팅 될 때의 초기 상태를 읽어드린다. 됐죠? 그러나 슬레이브가 번개를 맞았을 경우에는 실제 얘가 뭐 펌프 같은 게 달려있으면 펌프가 지금 멈춰 있겠죠. 그런데 마스터 입장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군, 잘 작동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재부팅 될 때 마스터 쪽으로 현재 이 재부팅 되면 릴레이는 무조건 꺼진 걸 거니까 꺼졌다라고 응답을 보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마스터 쪽에 현재 마스터 쪽 입장에서 슬레이브가 어떻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냐를 변수로 저장을 해두고 그거를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면 모든 통제권은 마스터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재부팅 됐다 하더라도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마스터가 지금 켜져 있는 걸로 인식이 돼 있고 결국 얘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오하죠? 자, 그러면 마스터 쪽에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양방향 싱크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부울 여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 두죠. 자, 부울 슬레이브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기본값은 뭐 펄스, 얘가 true면 켜진 거고 펄스면 제가 릴레이가 꺼진 거예요. 하이로우로 가죠. 자, 로우. 그러니까 슬레이브 스테이트를 최초에 여기서 응답을 받아서 올 거니까 땅 해가지고 응답 데이터는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죠? 느낌표를 보내면 응답이 날라오는 거니까 응답이 날라왔을 때
0이라는 얘기는 상대방 쪽 그 릴레이가 꺼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 얘가 로우가 되면 되겠죠. 얘가 하이가 되면 되고, 이거는 슬레이브 쪽에서 보내는 값에 의해서 전역 변수가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네요. 요렇게 하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슬레이브가 하이라는 걸 보내줘가지고 이 슬레이브 스테이트가 하이 상태가 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슬레이브 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슬레이브 쪽에서도 느낌표를 보내면 싱크를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else if. 점점 좀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자, 느낌표를 딱 보내줘서, 이 느낌표는 슬레이브가 마스터 쪽에 느낌표를 딱 보내준 상황이죠. 그러면 문제가 하나의 커맨드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아니구나. 바로 요 커맨드를 보내버리면 되구나. 자, 그럼 요 느낌표라는 거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슬레이브가 재부팅 되어서 마스터에게 현재 상태가 뭔지 여쭙는 상황이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내 지금 꺼졌다가 켜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스터의 명령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데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스터가 좋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슬레이브의 스테이트가 하이였다면 켜진 거고, else면 꺼진 거잖아요. 그죠? 하이면 제일 마지막 명령이 켜졌던 거고, else면 꺼진 거니까 거기에 맞게 이 커맨드를 보내주면 되겠죠. 하이면 1 보내주고, 그죠? 로우면 0 보내주고. 제 논리가 맞나요? 제 논리가 맞습니까? 됐죠? 그럼 쟤도 꺼졌다가 켜질 때 마스터 쪽에다가 느낌표를 이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마스터는 1번이죠. 얘는 LED 2번 없고. 됐죠? 요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잘 돌아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이 로라라고 하는 통신은 제가 마스터 슬레이브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똑같은 모듈을 제 3자가 사용을 하고 제 슬레이브의 ID와 채널로 0 또는 1을 보내게 되면 얘가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나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고받는 데이터 상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되겠죠?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나의 디바이스만 받도록 하려면 로라는 비밀번호 개념 없어요. 제3자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로라 신호를 보내게 되면 얘들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가 내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아니라면 버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활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를 실제 사용할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에서 쓰고자 하는 경우 그 로라라는 거를 나만 쓴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누가 또 뭐 제3자가 쓸 경우에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 일단은 해보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지? 좋아.
이거 갑자기 작동이 안 되냐? 자, 켜놓고 리셋. 복구됐죠? 그럼 얘도 리셋. 복구됐죠? 마스터에 신호 왔다 갔죠? 다시 벼락 맞으면 잠깐 주춤하다가 느낌표 보내고 다시 여기 복구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 리셋 때도 원복되고, 슬레이브가 리셋 때도 원복되고, 됐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자, 만약에 마스터만 켜져 있고 마스터만 켜져 있다. 문제 없죠? 그럼 요때 슬레이브가 켜진다. 일단 제어되는 거 문제 없죠?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슬레이브가 먼저 켜진다. 별다른 문제 없고, 그 다음 마스터가 켜진다. 부팅되고, 얘가 지금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슬레이브한테 리퀘스트를 보냈었다는 얘기죠. 켜놓고 재부팅. 이번 판에는 실패했네요. 됐죠? 슬레이브.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재부팅이 될 여지가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로라 디바이스 두 개가 1분 1초도 안 틀리고 동시에 전원이 꺼질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꺼질 경우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꺼졌다가 켜지더라도 이전 상태를 복구할 만한 준비는 지금 다 해놓은 거죠. 얘가 먼저 이게 꺼지더라도 재부팅이 되면서 요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두 명이 있으니까 서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뭐였냐? 이거였다. 오케이, 세팅. 요놈 꺼지면 뭐였습니까? 이거였다. 세팅. 됐죠? 오늘 그래도 할 게 내용이 없었긴 하지만 그럭저럭 알차게 시간을 보냈네요. 쓸만하죠? 자, 마지막 10번 예제입니다. 그럭저럭 어거지로 분량을 채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안 켜질 때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로라 모듈하고 아두이노하고 통신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부팅 중인 거고, 이게 선이 계속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 놨다 보니까 흔들려 가지고 제대로 딱 납땜하면 정확하게 동작할 겁니다. 됐죠? 너무 좋아요. 얘가 재부팅 될 때 마스터의 반응도 한번 잘 보세요. 재부팅 되면서 느낌표가 이쪽으로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스터가 응답하는 게 여기 보일 겁니다. 녹색 LED 반짝했죠? 반짝하면서 주고받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끝났으니까, 자, 숫자 야구 한판 하고
오늘 하루를 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와 너무나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녹한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열려 있으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사비를 보내준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응원의 의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녹한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숫자 야구 한판 해보죠. 자, 숫자 야구 하십시오. 자,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발생시켜 놓은 랜덤한 5개의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0부터 9까지 입력할 수 있고 중복 없습니다. 0, 1, 2, 3, 4, 5 0, 1, 2, 3, 4 하여간 5개의 숫자, 중복 없는 5개의 숫자를 맞추는 게임인데, 내가 입력한 5개의 숫자도 당연히 중복 없는 5개의 숫자여야 되겠죠. 입력한 숫자가 그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하고 자릿수하고 그 숫자 자리하고 숫자 번호하고가 일치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 결과가 나옵니다. 개수, 스트라이크 몇 개. 그 다음 숫자가 포함은 되는데 자리는 맞지 않는다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보시면 압니다. 저기 퍼스트 메이커님하고 경민님이 이 숫자 야구 게임의 초고수들이니까 하는 과정을 보면서 벌써 5개를 찾으셨네요. 이 보십시오. 이 퍼스트 메이커님 숫자 야구 초고수, 퍼스트 메이커님 1점 획득. 아 덥다 하고 나서 씻어야지. 퍼스트 메이커님 1포인트. 자, 그럼 여기서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상관없이 5개를 찾았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컴퓨터가 생각한 비밀번호 5개는 일단 찾아진 거고, 자리가 안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숫자 배치만 바꾸면 그게 패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부 녹한다의 채팅방에 지금 갇히셨어요. 비밀번호를 맞추셔야 탈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거 오늘 했던 거 정리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습니다. 머리를 쓰면 됩니다. 자, 보죠. 이 코딩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이 감각이라는 게 결국 눈치입니다. 눈치가 빠른 자, 코딩을 빨리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녹한다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녹한다 자랑이었죠. 이거 정리해놓고 제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홈 어시스턴트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 거니 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덥다 덥어. 근데 이거 로라 모듈 굉장히 잘 되네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아, 분위기 보니 정답이 나왔네요. 자, 스티커님이 79862 비밀번호를 맞추셨습니다. 아, 단독 1등이네요. 아, 욕심쟁이 2점. 한 판 더 하죠. 자, 리셋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쟁이 13579. 오호호. 녹한다가 4개를 벌써 찾았어요. 홀수만 해가지고.
4개. 67890에 2개고, 다들 이제 조금씩 요령이 생기고 계신 거죠. 이 숫자 야구 게임도 결국 뭔가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찾아내면 해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요. 다들 이제 눈치가 생기시는 거죠. 이게 눈치가 점점 빨라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야구의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문제 해결 기법 중에 하나니까요. 제가 괜히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괜히 그래 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숫자 야구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숫자 야구의 답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결국 프로그래밍인 것입니다. 요 해답을 찾는 그 과정이. 탱크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5자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 13579 중에 한 개는 아니고 다른 한 개를 바꿔 끼면 되는 상황인데, 자, 그놈이 뭐겠는지 한번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34570에 2개면 하나, 둘, 3, 357. 357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아니네요. 아닐 수도 있나? 4개니까 그렇겠네. 357 중에 한 개. 한 개는 무조건 아니고, 그러면 4하고 0은 무조건 아니고. 오케이. 그리고 4빵은 무조건 아닌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12579. 느낌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579 3, 4, 5 16579. 경민님 5개 숫자 찾으셨네요. 자, 경민님이 1포인트 획득. 자, 그럼 이제 스트라이크 개수가 많은 거를 보고 12379가 5개의 숫자니까 12379에서 13567에 2 스트라이크, 13579에 좋은 힌트가 아니네요. 2개. 31297에 2개. 호호, 완전 뒤집혔는데. (037) 12379의 빵개. 12379의 빵개. 27139의 빵개. 31297에 2개. 자, 다들 눈치 한번 가동해 봅시다. 1번, 2번은 여기 올 수 없고,
정보의 양이 너무 작다. 정보의 양이 너무 작습니다. 03917의 3개다. 그럼 여기서 0이 아니라 2면 요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지? 23917 23917 3개. 그럼 3개면 32917. 푸른달님이 먼저 입력하셨네요. 32917 입력하려 했는데. 자, 오히려 결과가 나빠졌네. 자, 비밀번호를 한번 뚫어봅시다. 나왔네요. 자, 경민님이 자 맞추셨습니다. 스티커님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획득하셨고 경민님 2점. 자, 오늘은 요렇게 자, 경민님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딱 맞추고 이게 샷다문을 딱 열고, 자, 다들 이제 갑시다 해가지고 탈출을 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에는 스티커님이 갑시다 해가지고 딱 나갔고, 재밌죠? 재밌으면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아까 안내해드렸듯이 노칸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칸다가 도망간 다음에 노칸다를 찾으실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노칸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한 90몇 명 정도 되어 있는 채팅방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